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 로또 올림픽 팍포레온 줍줍이 경쟁률 무려 5만 6천 대 1이 나왔습니다. 거의 천장을 뚫어버릴 기세에 엄청난 뜨거운 집중 포화를 가하는 그런 어떤 경쟁률이 나왔는데 627 대출 규제가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내 자금 6억에서 7억 정도 필요한 그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5만 6천 대 1이 말이 되나? 자괴감이 은근슬쩍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 부자가 많나? 나만 돈 없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니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총 4가구 모집에 22만 4,693명이 몰려? 아니 5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경쟁률을 5만 6천 대 1을 찍을 정도로.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99.9%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었다. 일단 대고 보자 라는 식으로 던지는 청약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토스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을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당첨이 되면 이후에 아니 현금을 5, 6억 정도를 어떻게 부자들도 현금 이렇게 자기 계좌에 빵빵하게 쌓아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묻어뒀든지 아니면 자본시장에 묻어뒀든지 하지. 자기가 가용 가능한 현금을 한 1억 정도 남겨두지 무슨 5억을 뭉텅이 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주금을 필요 없어요. 99.9%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대고 부자 하고 집어 던졌을 뿐이야. 현금 부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자괴감 이상하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나만 돈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던졌을 뿐이라고. 5구제곱에서만 최고 경쟁률이 7만 대 1입니다. 69,106명. 이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 일단 대고 보자. 그리고 이후에 돈은 어떻게 내가 토스를 하든지 뭔가 좀 빠른 전매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할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가지고 대부분 청약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꼭 이상한 건 그렇게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당첨이 된다는 얘기. 기가 막힌 거. 아주 철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정말 5억 현금 있어, 7억 현금 있어. 충분히 내가 당첨되면 카바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수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당첨이 비껴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올림픽 팍포레온 무슨 2차에 5구제곱 A는 6만 9천 명이 몰렸고 8사제곱은 10만 9,162명.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열기를 뛸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얘기죠. 올림픽 팍포레온이 10억이나 15억,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그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과연 시장에서의 가치가 강동구 신축 아파트가 30억 정도 오르는 어떤 궤적 위에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만큼 과열됐다는, 물론 올림픽 팍포레온의 입지적 가치, 단지적 가치, 잠재적 가치, 여러모로 집주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왜곡된 건 사실이잖아.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집주인 입장에서 화장실 들어가도 귀에 입꼬리가 걸릴 정도로 좋은 일이겠지만 촛불을 불어도 잘 불리지가 않아. 그만큼 입꼬리가 귀에 딱 걸려가지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왜곡된 시장 가치의 변형이 결국 자본시장까지 잠식하고 경제 근간의 모든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솔직히 한국 부동산의 어떤 이 가치평가의 가장 기저에는 부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어떤 70% 이상의 80% 정도의 대출을 물고 다 들어온 집값들인데 그 집값들 고스란히 대변수에서 자본시장의 어떤 변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실 채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갭이 굉장히 넓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는 건 그만큼 집값이 내가 진입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를 딱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수위가 낮은 어떤 단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건데, 아무튼 올림픽 팍포레온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체 어떤 조종기 양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강동구 아파트 집값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이 어떤 수준의 가격 수위로 내려갈 것인지 또 기초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순위가 박 터지면서 동탄역 롯데캐슬이 뭐 294만,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경쟁률 아닌가? 300만 대 1. 여기는 뭐 유주택까지 뭐 포함됐고 전국구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300만 대 1의 경쟁률이 왔었죠.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역시도 뭐 33만 대 1, 50만 대 1, 17만 대 1 경쟁률을 찍었었고, 흑석자이 역시도 뭐 거의 80만 대 1의 경쟁률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듯이 현금 부자만 입구가 열려있는 무순위 집집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뭉텅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없어. 한 1% 될까 말까입니다. 99.9%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고 보자 하고 던졌는데, 그래도 우회로 틈새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일단 1억 8천 정도 치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뭔가 내가 당첨된 이 집에 대해서 매도를 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있겠지. 근데 양도세가 문제라. 그러니까 보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당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어떤 또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뭐 날아가 버립니다. 수익률에. 그래도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요런저런 어떤 감안해서 계산기를 빨리 두드려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금이 굉장히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피로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10억, 15억 이상 더 높아진 단계에서 그보다 낮은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정상화도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10억에서 15억 정도는 확실하게 빠져줘야 뭐 손에 닿을 수, 그래도 그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죠? 거의 다 뭐 그렇게 빠져줘도, 아니 둔촌주공 30억 하는 아파트 10억 빠져도 20억이야. 그래도 머나먼 정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주 비상한 어떤 이 변화의 포인트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건, 지금 전세가, 서울 전세가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료한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그리고 주인이 뭐 전세 대출을 퇴거 시에 또 받을 수 없다라는 또 새로운 규정까지 생기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전세가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신반포자이가 7월 5일 16억 5천, 6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 계약갱신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특수관계인 거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 파이로 빠졌는데 72% 빠졌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역시도 57%, 15억 정도 빠졌고요. 원밸리는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국평이 70억이야. 이거 국민평형이라 말하면 안 되죠. 현금 부자 평형,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 평형,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국민자는 좀 너무 무색하잖아. 국민평형이 어떻게 아파트 값이, 아니 닭장 같은 30평대 아파트가 70억 하냐, 그죠? 그리고 아크롤 리버파크 역시도 13억 6천, 31%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잠실헬스 송파구에 나오는 여기 7월 5일 거래가 9억, 43% 빠졌고요.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8억 6천, 50%.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기자촌 여기도 또 7월 5일 날 거래가 나왔는데 10억 7천, 여기 63% 빠졌네. 그러니까 50% 이상 빠져나간다는 건 전세가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전세가의 버팀목이 서서히 부러지다 보면 매매가 역시도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굉장한 분기점 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어떤 이 가격 수위를 가지느냐 굉장한 어떤 관심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아파트 전체 가격 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견인력의 역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게 빠지는 이 전세가, 2022년도 보도입니다. 집값 끌어내린다라는 보도가 터졌었죠. 그래서 11월 서울 전세가율 53.9% 빠진다는 그런 어떤 기사가 2022년, 그러니까 딱 3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서울 아파트 22% 하락하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차 폭락이라고 뭐 일컬어질 정도로 엄청 실이 뭐 전세가가 출렁거리면서 매매가가 거의 뭐 도미노식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서울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60% 이상 70%까지 빠지는 것도 있는 곳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확실히 부동산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세 지금 심리가, 지금 집 사면 당연히 물린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역으로 무순위 줍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현금 보유 뭐 5억에서 7억 정도 필요한 단지를 하더라도 일단 대고 보자. 10억에서 15억 정도 싸니까 이걸 시세 차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싸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울 매수 심리는 2주 만에 80% 정도 폭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에 6조 7천억 정도의 엄청난 가계대출 실행이 뭐 거의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 6월 28일 딱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한 8천억 정도 7월까지는 가계대출이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심리는 부동산 자금 자체가 굉장히 커팅되는 그런 어떤 수순에 와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 우위 지수는 6.4를 기록해서 전주 대비 80% 가까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누가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집을 딱 샀다. 근데 그 집이 오를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야.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주거 안정성에 근거한, 내가 좀 실수요 위주로 그 집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대체로 투기적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나. 그냥 완전히 뭐 골로 간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우위 지수가 당연히 뭐 80% 가까이 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도 뭐 111.2에서 108.8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급격하고 매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되니까 거래량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6월까지 거래가 거의 10,000건 이상이 뭐 엄청난 거의 레이싱을 하는 것처럼 급격한 풀악셀을 밟고 쭉 하고 치고 올라갔는데, 7월은 뭐 거짓말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600건 정도 남짓하는, 이제 7월 중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0건도 안 돼. 1000건의 반 정도밖에 지금 올라오지 못했는데,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매매 수급 지수,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 등등 해서 매수 심리가 지금 급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 거래는 매매 계약 건수가 27일부터 7월 3일까지 577건으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5월달, 6월달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고, 내가 이번에 집 못 사면 그냥 완전히 내 생은 망했다라는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를 시기로 집을 샀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적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초반에 말씀드린 올림픽 팍포리 이제 무슨 입주 끝났는데 또 한 건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올림픽 팍포레온이 뭐 10억 그리고 12억 정도의 분양가에 비하면 더 싸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싸다고 말하면 싸다고 날아올 정도로 송파구 아파트인데 9억. 근데 요새 뭐 송파구 뭐 아파트 시세 자체가 뭐 20억 30억 하니, 여기가 또 104제곱 105제곱 40평대 중대형 아파트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억 정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가격적 메리트가 있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올림픽 팍포레는 22만 명 뭐 지원했는데, 여기 송파 위례 계룡 유시빌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명 지원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제 유주택자는 지원을 못해. 6월 10일 이후로부터 무순위 집주은 유주택자 배제됐습니다. 껍데기가 좀 이렇게 생겼고 9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중대형 평수. 실질적으로 지금 뭐 들어가 살고 있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인데, 단지는 494세대 뭐 미들급이고요. 특이한 점은 무순위 집주인데 중대형 평수야. 105제곱. 최초 분양 시기가 2019년이니까 약 6년 전에 나온 아파트. 6년 전 가격을 고스란히 이마에 딱 붙이고 나왔는데 9억 2,500 정도 됩니다.
근데 자체 시세는 40평대 2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와, 분양가가 9억인데 지금 현재 시세는 20억이네. 딱 계산이 나오죠. 한 10억 정도의 분명한 시세 방어력,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세가가 9억이니까 분양가 확실하게 쳐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6월 28일 대출 규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대출 금지, 그래서 세입자를 통해서 내가 전세 대출 받질 못해, 보증금 확보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내가 현금 박치기 해야 될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0평대라서 뭐 방이 4개고 드레스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탑상형 구조인데, 일단 여기 거주 의무는 없어요. 둔촌주공 거주 의무가 있어. 그래서 좀 질적인 차이가 나죠. 전매 제한 3년인데 3년이 지나버렸죠. 이미 풀렸고, 그래서 토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집어넣고 당첨이 덜커덕 돼버리면 이거 이후에 내가 자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냥 계약금 일단 치르고 넘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대출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한 푼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림픽 팍포레는 성파 위에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6년 전 분양가 혹은 뭐 10억 이상의 어떤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시세 차익을 챙기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단가에 비해서는 10억 정도 싸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을 좀 단계적으로 낮춰야 된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하급직원, 중급직원, 상급직원,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에 좀 살고 싶고, 그죠? 직주근접, 직장, 노선이, 동선이 좀 용이한 곳에 내 집이 위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곳에 또 공공임대나 또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혹은 이런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와 서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 굉장한 어떤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조차의 굉장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잘 해결되리라 보고요. 지금 뭐 대출 규제 딱 딸랑 한 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엄청난 부동산 지형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이런 민간 분양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3억대 정도의 공공분양이면 좋겠어. 요거 기회도 나옵니다. 공공주택 S1블럭, 경기도 고양시 일상 동구에 위치해 있고, 이게 한강 영구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869세대 5984,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이번에 본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한 160가구 예상이 되지만 사전 청약 취소분이 있기 때문에 한 250가구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당첨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 인천, 경기에 사시는 분들 당첨을 좀 기대하고 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5구제곱이 3억 9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을 따지자면 3억 9천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84제곱 5억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강변에 있고 한강 조망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억대, 5억대, 그죠?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어떤 단지라서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무리하게 내가 뭐 민간 분양 아파트 고점에서 물리다간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매수 심리는 지금 집을 사면 딱 물리게 돼 있다라는 어떤 이 급박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집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틈새들은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 뭐 발코니 확장비 공공분양이니까 엄청나게 싸죠. 그죠?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지금 민간 분양이 발코니 확장비를 때리고 있는데, 이 고양장 S1 블록은 한 3, 4억대, 그리고 뭐 84제곱이 5, 6억대라고 따지면 고양장 아이카브 유브라가 7억 9천, 8억에서 한 11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뭐 반값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킨텍스 원시티 3블록 역시도 11억, 21억 정도 합니다. 중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호수마을 2단지 4억에서 한 6억 정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시세적인 어떤 분위기 딱 읽어보면 그래도 분양가는 굉장히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진입로가 굉장히 좀 잘 갖추어진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역세권 단지는 아니야. 일단 자차라는 기준을 통해서 서울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환경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5구제곱이 84제곱 평면도처럼 쫙 뽑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공공분양은 오히려 평면 스페이스가 민간 분양이 일단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이게 평면도가 야박해.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공공분양은 공공택지 비교적 저렴한 땅 위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평면도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기 규제사항도 뭐 재당첨 제한 10년이지만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좀 체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약 접수는 7월 14일, 15일 양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도 상당히 주담대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출 규제가 뭐 가지치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환 대출 역시도 한도가 1억 원까지 훅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과감하게 못 옮겨 탑니다.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금리도 지금 주담대가 신용대출 지금 금리를 역전하고 있잖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전부 다 뭐 상당 고점 5%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금리가 뭐 4%, 3%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느새 다 그냥 계절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쨍쨍 내리쬐는 태양처럼 그냥 장렬하는 고금리의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집을 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부분, 환율 부분, 그리고 경제 기반의 여러 가지 부분 규제 생각하시면서 무주택자에게 가장 이 공급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트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그 역대 뭐 최고 기록을 능가하는 그 정도였던 이 경쟁률, 무순위 집집이 확실히 지금 아파트 고점의 수위가 얼마나 피로도를 높게 만드는지를 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은 정상화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급직은, 중급직은, 상급직은 어떤 선택의 포인트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좀 정상적으로 와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순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 브라먹 끝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